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유럽. 네, 여기 있어요. 유럽에서 제일 끝머리에 있죠. 지금 빨간색으로 치신 게 스페인이고요. 혹시 스페인에서 어떤 언어 쓰시는지 아세요? 스페인어. 당연히 스페인어죠. 근데 스페인어가 어떤 게 진짜 스페인어일까요? 이제 스페인어에서는 이제 보시면 이제 언어가 크게 4가지 정도를 써요. 이제 갈리시아어, 바스크어, 카탈루냐어, 카스티아어 이렇게 쓰는데 이제 스페인어라고 칭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카스티아어를 칭해요. 카스티아어를 칭하고 그다음에 스페인어 사용 국가는 어디가 있을까요? 남미. 네, 남미랑 또 어디? 네. 보시면 사실 스페인어는 지금 세계에서 제일 2번째로 가장 많은 국가가 사용하는 언어예요. 영어 다음으로 가장 많은 국가가 사용하고 그다음에 인구수로는 한 4억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영어, 중국어 다음으로 스페인어가 3위 정도로 많이 사용하는 언어예요. 여기 보시면 스페인 사용하고요. 남미에서 이제 브라질 제외하고 몇 개국 제외한 이제 중남미 모든 국가가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보시면 적도기인데요. 이곳에도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네, 언어를 전공한다는 거. 여러분 솔직히 언어 전공 좀 꺼리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교 가서 처음부터 뭐 ABC 배우고 돈을 그만이 들고 다시 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거. 그걸 굳이 대학 가서 배워야 하나 그런 생각이 많을 거예요. 근데 언어를 전공하면 이제 어떤 좋은 점들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먼저 비정상회담 아시죠? 네. 다들 한 번씩은 보셨을 거라 생각돼요. 네, 비정상회담 보시면 이제 세계 여러 각국에서 온 외국인 친구들이 같이 한국인들과 한국말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토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전부 다 외국어를 할 줄 알아서죠. 한국말을 할 줄 알아서 이제 의사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배움으로써 이제 많은 세계의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장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콜럼버스 아시죠? 아세요? 네. 콜럼버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세운 사람. 콜럼버스는 사실 콜럼버스가 아니에요. 네, 콜럼버스의 진짜 이름은 크리스토퍼 콜론이라고 불러요. 네, 콜론. 왜냐하면 이게 역사가들이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역사서를 쓰다가 이제 영어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콜럼버스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죠. 네. 1492년에 이제 혼자 이제 지구가 둥글다는 걸 입증하면서 이제 신대륙을 발견했는데 사실 이제 남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바하마 제도이고 작은 섬에 도착을 한 거예요. 작은 섬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대륙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이게 사실은 신대륙 발견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네,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에도 이제 콜럼버스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원주민들이 있었고 그만큼 유럽만큼 이제 발달한 문명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분은 이제 사회 시간에 요즘엔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콜럼버스의 뭐 신대륙 발견, 뭐 아메리카 대륙과의 만남, 또는 정복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이제 신대륙보다는 지금 아메리카 대륙과의 만남, 정복이 오히려 올바른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몰랐던 사실 있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잘못 왜곡되어 있던 역사적 사실이라던가 그런 걸 이제 다른 시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시각으로 새로 바라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또 언어의 힘이에요. 세 번째, 삶. 언어 속에는 삶이 녹아 있어요. 이제 언어는 그러니까 좀 유기체, 생명체처럼 진화를 한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게 모두 다 이제
사람들이 사는 것이 모두 그러니까 녹아들어간다고 해요. 보시면 이제 스페인의 투거든요. 투 그다음에 플라멩코 그다음에 남자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엘 클라시코. 이게 축구 레알 마드리드랑 바르셀로나의 축구 경기인데요. 이거는 그리고 시에스타라는 게 있어요. 시에스타라는 건 이제 낮잠 시간인데 스페인에서는 되게 낮잠 시간이 중요시해요. 그래서 은행 같은 공공기관도 사실 2시면 문을 닫고요. 좋다. 이 모든 게 언어 속에 녹아 있어요. 사실 이제 언어를 배우면서 이제 그 사람들의 외국인들의 삶 그리고 시각, 문화, 가치관 모든 걸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어는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만약 한 언어를 배운다고 해도 한 언어를 배우면 이제 응용할 부분이 무궁무진해요. 자, 언어는 이제 딱히 뭐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수단으로서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잘 찾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도 그 친구들한테는 언어를 배우면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제 언어를 배우면서 시각도 넓히고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교과 과정이에요. 스페인어 배우면 먼저 말하는 걸 배워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법을 배워요. 베세베 이건 ABCD예요. 우노 도스 트레스 쿼트로 한 번씩 들어본 적 있으시죠? 노래. 예, 노래에도 되게 많이 나와요. 시스타. 한국 노래에도 우노 도스 트레스 쿼트로 되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블라엔 에스파뇰 말하는 것, 에스쿠차 en español 듣는 것, 레 en español 읽는 것, escribe en español 쓰는 것 이렇게 말하고 듣고 읽고 읽고 쓰고 네 가지 기본적인 걸 배우고요. 그리고 스페인어 벨레라는 시험이 있어요. 이제 스페인어의 능력을 이제 공인 인증해주는 시험인데 난이도가 한 6단계로 있어요. 보통 A 단계는 초급이라고, B 단계는 중급, C 단계는 이제 고급이라고 하는데 학부에서는 보통 B 단계 두 번째나 이제 C 단계 첫 번째를 이제 목표로 삼아요. 이제 B 단계 두 번째는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일상생활에서 이제 아무 문제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고요. C 단계 첫 번째 정도는 이제 전문적인 얘기, 뭐 무역 얘기라든가 뭐 상업 얘기, 뭐 역사, 좀 고급적인 전문적인 용어를 이제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거고 알고 보시면 돼요. 세고스는 이제 원어민 기능 거고. 그리고 지역학을 배워요. 스페인이랑 이제 중남미에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한 이제 지리학적 특징과 이제 문화, 사회, 경제, 정치 그 모든 면에 대해서 그냥 넓게 배우는 거예요. 스페인이랑 멕시코 음식들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와인이에요. 상그리아라는 와인, 스페인 와인인데 와인에 이제 과일이랑 뭐 오렌지, 사과, 라임, 레몬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제 재워두면 아주 달콤한 와인이 돼요. 이제 스페인 사람들이 이걸 음료수처럼 마시기도 하는데 여러분은 그래도 아직 술이니까 못 마시고 한국에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가르쳐주는 기업 스타일 해보시고 이제 나이 성인이 되시면 한번 드셔보시는 걸 권해요. 그리고 브리또는 많이 아시죠? 브리또는 사실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브리또는 사실 이제 미국식이 많아요. 이제 멕시코에서 미국을 거쳐서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게 많아서 그냥 멕시코스러운 브리또를 먹기는 좀 한국에서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추러스. 추러스 요즘에 수제 추러스 집 많이 생겼죠. 수제 추러스 집이 생긴 지 사실 지금
1년, 2년이 안 돼요. 2014년도에 들어왔어요. 스위스로스가. 지금 한국에서 사드시면 초콜릿 진짜 조금 주거든요. 그냥 찍어 먹을 정도만. 근데 사실 스페인에서는 이렇게 초콜릿을 녹인 거에 가득 한 종이 가득 주고요. 여기에 싹 찍어가지고 먹어요. 이게 스페인은 해장용으로도 많이 쓰고요. 그러니까 힘들 때 그러니까 힘들 때 보양식처럼 많이 먹어요. 그리고 이거는 페루의 음식인데요. 이제 해산물을 레몬이나 라임에 절여서 조금 달콤하게 해가지고 야채랑 이제 볶은 옥수수, 뭐 고구마 섞어서 이제 먹는 건데 페루가 지역적으로 이제 한류와 한류와 이제 남기류가 만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산물이 굉장히 많이 잡히고 신선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산물로 이루어진 음식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몽이라고 하는데 아시나요? 고급 뷔페 가면 샐러드 안에 찌개맣게 줘가지고 많이 나와요. 이게 돼지 뒷다리를 이제 건조시켜서 소금에 절인 음식인데 이게 일종의 햄이에요. 자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이제 많이 들어본 건조했을 텐데 먹어보는 사람도 좀 적기도 하고 되게 먼지 싶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한번 뭐예요?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비싸요. 1kg에 고급 하몽은 1kg에 20만 원 넘어가요. 하몽인가? 치킨 좋아하시죠? 여러분이 먹는 치킨은 어디서 올까요? 아, 네. 그래서 네, 순살 치킨은 거의 100% 브라질이라 보시면 돼요. 이제 브라질 닭이 사실 이렇게 한국 닭처럼 이렇게 안 생겼어요. 사실 혐오. 정말 타조. 브라질에서 이제 이거 빨리 넘겨주세요. 브라질에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뼈를 다 발라서 이제 순살 장만 이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다음 배우는 게 문학이에요. 문학은 이제 조금 스페인어를 좀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된 상태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돈키호테라는 작품이 있어요. 돈키호테는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까 생각해요. 돈키호테는 이제 한 지방 시골 귀족이 한 기사에 관한 그 책을 읽고 이제 자기도 그 기사처럼 되고 싶어서 이제 여행을 떠나는 지방 시골 귀족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상을 추구하는 현실에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이제 이상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고 그런 모습을 나타내요. 여러분들도 현실에 타협만 하지 말고 자기 이상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미래를 결정했으면 해요. 스페인어과의 전망과 진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히스패닉이라는 인구가 있어요. 히스패닉이 스페인어를 쓰는 중남미 미국 이주민을 뜻해요. 그러니까 중남미에서 이제 미국으로 불법으로 넘어가든 어떻게 해서는 많이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지금 미국에서 최대 소수인종으로 부상하고 있어요. 이게 2011년도 기사에서 뽑은 자료인데 그때 히스패닉 인구가 이제 미국에서 전체의 16% 달하고 이제 이 친구들이 종교적으로 가톨릭을 믿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낙태랑 피임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출산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점점
인구가 이제 더 늘어날 것을 보고 있어서 이제 예전부터 그렇지만 현재도 아직까지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중남미 시장을 보시면 지금 인구가 총 6억 명, 거기다 인구 과반수가 30대 미만이에요. 젊은 층, 아주 발전 가능성이 높죠. 그다음에 버는 돈도 1인당 GDP 1년 동안 국내 매우 1년 동안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얼마만한 금의 경제 가치를 창출하느냐를 설명하는 지표인데 그게 $10,000에 육박을 해요. 그리고 중남미 총 GDP는 $6조. 중산층 비율도 굉장히 높아요. 지하 자원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지금 한 중미 FTA가 회자가 되고 있어요.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제 FTA가 성립되면 이제 서로 간의 교류도 훨씬 더 많아지고 스페인어를 쓰는 이제 인적 자원이 더 필요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스페인어과를 졸업하면 보통 이제 이렇게 많이들 가시는데요. 이제 외국인 바이어들 이제 통역을 하고 안내를 하거나 아니면 코이카라는 단체가 있어요. 코이카는 이제 우리나라 해외 봉사하는 이제 기업인데 이제 해외 봉사나 뭐 인권에 관심 있으신 분은 코이카도 많이 생각하시고요. 이제 호텔에서 이제 관광객들 안내해주고 하는 호텔리어도 많이 가고요. 그다음에 스튜어드나 스튜어디스 이쪽에 비행기 항공사 쪽으로도 많이 가요. 포르투갈은 이제 한국 무역 협회 텐데 이제 무역에 관심 있는 분들도 포르투갈 많이 가시고요. 그다음 교시 기술 하면 스페인어 교사도 할 수 있고요. 또 강기훈님 아시죠? 네. 이거 뭐야? 강기문이라고 유엔 유럽 연합에서 이제 총수를 맡고 계신 분이 있어요. 한국 분인데 유엔의 총수를 맡고 계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외교관을 하셨다가 이제 유엔으로 넘어가는데 지금부터 외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유엔을 가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외교관을 준비하실 수도 있어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이제 벌레를 잡는다고 하잖아요, 보통. 그런데 스페인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Por mucho madrugar, 여기 A가 빠졌는데 아마네세 más temprano. 일찍 일어난다고 해서 해가 일찍 뜨는 것은 아니다. 내 얘기하는 거 같은데. 저게 근데 일찍 일어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찬찬히 열심히 준비하고 너무 성급해 하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찾아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 시간에 일어나면 이렇게 멋진 해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